이번 시간에는 스태티스틱스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개념 익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디스트리뷰션은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우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퀀시 덴시티부터 해서 차례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이 개념을 설명을 해 봅시다. 자, 그럼 프리퀀시 덴시티라는 거는 이거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 봅시다. 우리 그 앞에 정원에서 나뭇잎을 30장을 주워 와서 그거에 랭스를 매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한 표가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테이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생략하고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0cm에서 5cm 사이에 있는 나뭇잎이 3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F는 프리퀀시의 F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좋게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그러면 높이를 프리퀀시로 삼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0에서 5cm까지가 3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렉탱글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가 5장이고요. 그 다음에 11장, 6장, 5장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죠. 5에서 10까지가 5장이고요. 요거요. 그 다음에 20에서 30까지도 5장이에요. 프리퀀시가. 그러면 프리퀀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 렉탱글의 넓이는 요 20에서 30까지가 꼭 2배가 돼서 5에서 10보다는 20에서 30까지가 프리퀀시가 꼭 2배가 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 렉탱글의 넓이는 프리퀀시에 프로포셔널 해야 되는데 프리퀀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렉탱글의 넓이가 2배가 됐으니 이거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요 5에서 10까지 요 클래스 위스가 5인데 요 20에서 30까지는 클래스 위스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즉 클래스 위스가 이게 5인데 요거는 2배가 된 10이 됐기 때문에 그 클래스 위스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똑같이 삼았으니 이 렉탱글의 넓이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클래스 위스가 넓으면은 이 하이트 높이를 낮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퀀시를 클래스 위스로 나눈 이 프리퀀시 덴시티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FD 프리퀀시 덴시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퀀시 덴시티를 따로 계산을 해서 이 히스토그램의 렉탱글의 높이로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위스를 계산해 보면은 0에서 5까지니까 5고 이것도 5고 5고 5인데 나머지 20에서 30까지는 1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프리퀀시 덴시티 0에서 5까지의 프리퀀시 덴시티는 프리퀀시 3을 5로 나누니 0.6. 이건 5 나누기 5에서 1, 1.2, 2.2. 그 다음에 이거는 1.2. 그 다음에 이거는 0.5. 그죠? 그래서 요 프리퀀시 덴시티를 히스토그램의 높이로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니까 0에서 5까지가 여기에 가장 높은 값이 2.2이니 이걸 3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정하고 0에서 5까지가 0에서 5cm까지가 0.6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 0.6 그 다음에는 5에서 10까지가 1 5에서 10까지가 1 그 다음에 10에서 15까지가 2.2 10에서 15 여기까지죠. 여기가 2.2 그 다음에 15에서 20까지가 1.2 1.2 그 다음에는 20에서 30까지가 0.5 0.5 그러니 5에서 10까지 또 20에서 30까지가 프리퀀시가 5였으니까 그 렉탱글의 넓이도 5에서 10까지 요 렉탱글의 넓이 이게 5 곱하기 1에서 5잖아요. 그 다음에 20에서 30까지도 렉탱글의 넓이가 10 곱하기 5니까 5. 그래서 요 렉탱글이 넓이가 똑같아졌죠. 즉 프리퀀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클래스 위스가 틀린 클래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그 렉탱글의 높이를 프리퀀시 덴시티를 계산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프리퀀시 덴시티로부터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프리퀀시 테이블 요거 있었잖아요. 요 프리퀀시 테이블을 요 프리퀀시를 레러티브 프리퀀시로 바꾸는 거예요. 즉 0에서 5까지가 프리퀀시가 3이었는데 전체 프리퀀시의 토탈이 30이니까 3 나누기 30 요 한 게 레러티브 프리퀀시인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요런 표를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을 갖고 히스토그램을 또 그렸어요. 즉 히스토그램의 높이를 프로버빌리티로 삼아서 그리면은 또 아까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5에서 10까지가 프로버빌리티가 5 오버 30, 또 20에서 30까지 이 프로버빌리티가 5 오버 30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높이로 프로버빌리티를 높이로 삼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또 이런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계산해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의 높이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로버빌리티를 클래스 위스로 나눈 거니까 요 프로버빌리티 0에서 5까지 프로버빌리티 3 오버 30을 클래스 위스인 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3 오버 150 나머지도 클래스 위스가 5니까 5 오버 150 또 11 오버 150 6 오버 150 근데 이건 클래스 위스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누니 5 오버 300 즉 2.5 오버 150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히스토그램의 높이로 삼아서 다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요거는 제일 큰 게 150분의 11이니 요거는 15 오버 150 세 칸 나눴으니 15 오버 150 5 오버 150 그래서 스케일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0에서 5cm까지가 3 오버 150이니까 요 정도 2.5가 반이고 3 오버 150 그 다음에는 5에서 10까지가 5 오버 150 5 오버 150 그 다음에는 11 오버 150이에요. 10에서 15까지가 그러니 11 오버 150 그 다음에는 6 오버 150 6 오버 150 그 다음에 20에서 30까지가 2.5 오버 150이에요.
2.5 오버 150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자, 그러면 5에서 10까지가 요거죠. 그래서 요 렉탱글의 넓이가 요 5 곱하기 150분의 5니까 이게 바로 프로버빌리티 5 오버 30이 된 거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20에서 30까지도 요 렉탱글의 넓이가 5 오버 30이 됐죠. 즉 150분의 2.5 곱하기 10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5 오버 30이 돼서 요 프로버빌리티가 두 클래스 사이에서 프로버빌리티가 똑같기 때문에 바의 즉 렉탱글의 넓이도 똑같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이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전제는 프로버빌리티가 같으면은 요 렉탱글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라는 게 이게 뭔가?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클래스 위스가 5, 9, 10인데 이 클래스 위스를 아주 더 작게 구분할 수가 있죠. 즉 예를 들어서 클래스 위스가 뭐 0.05라든지 그죠? 100분의 1로 줄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클래스 위스를 0.05로 쭉 뭐 이렇게 한다고 나눠서 세분화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0.1, 즉 클래스 위스가 작은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히스토그램을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히스토그램의 높이로 삼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했고, 이 클래스 위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그 거의 요 클래스의 중간점을 이으면은 요게 커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즉 이런 경우에는 요 중간점을 이으면은 이런 커브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클래스 위스가 너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니까 그 히스토그램 자체가 멀리서 보면은 이런 커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은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한 베어리어블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클래스 위스를 아주 작게 잡으면은 그 히스토그램의 그 바들이 거의 커브 같이 보인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이번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떤 컨티뉴어스한 베어리어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거의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가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죠. 그래서 요게 x의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예요. 이거를 노멀 커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커브의 식은 y equals fx equals 이게 probability density예요. equals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뮤는 요거 뮤는 베어리어블 x의 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가 베어리어블 x의 베어리언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x는 follows normal distribution mu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normal distribution의 이 shape의 이 normal distribution을 이루는 variable x의 probability density curve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파라메타가 mu와 시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브에서 이 mu와 시그마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이거를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점 가장 probability density가 높게 되는 요 지점의 x값, 이게 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프로프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디퍼렌시에이션 지식이 있을 거니까 요 x가 뮤인 요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요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y equal fx에. 그래서 정말
요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 즉 딜리버티브를 구해서 이거를 제로로 놓으면은 x 값이 뮤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뮤 값, 이 베어리어블 x의 민 값이 되는 거죠. 민. 다음 요 y 프라임을 한 번 더 디퍼렌시에이션해서 y 더블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해서 그걸 제로로 놓으면은 x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y 더블 프라임 세컨드 딜리버티브를 0으로 하는 값, 요거가 포인트 오브 인프렉션이 되는데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포인트 오브 인프렉션 점이 요 점과 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점에서 요 점까지는 요 그래프가 컨케이브 프람 빌로우가 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컨케이브 프람 어버브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요 두 점이 포인트 오브 인프렉션이 되는 거고 요 값이 뮤 플러스 시그마,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 값이 되는 거고 즉 여기가 시그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의 위치가 여기 요점이 되는 거죠. 요거는 뮤에서 시그마를 뺀 거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리어블 x의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 즉 노멀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노멀 커브의 특색은 첫째, 벨 쉐이프트 모양이라는 거예요. 종 모양의 이런 커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좌우 시메트리컬하다는 거예요. 즉 뮤 값을 지나는 버티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뮤 값이 미디안이 되기도 하죠. 이게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바텀 하프인 베어리어블이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탑 하프에 해당하는 베어리어블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디안이 되는 거예요. 뮤 값이. 그래 아까 뮤가 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과 미디안이 값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유니모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즉 하이스트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가 이루어지는 점이 뮤 값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모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베어리어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은 그거의 민과 미디안과 모드 값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 이런 특색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컨티뉴어스한 베어리어블 x가 있어요. 그거의 민을 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시그마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시그마가 되겠죠. 이럴 때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팔로우 하고요. 민이 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베어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런 베어리어블 x가 있는데 이럴 때 x가 x1으로부터 x2까지 있을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에어리어가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요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요 에어리어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즉 프로버빌리티 x가 x1과 x2 사이에 있을 프로버빌리티는 인티그럴 x1부터 x2까지 요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의 식이 요거잖아요. 그러니 fx dx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의 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니 요 인티그레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한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베어리어블이 수없이 많겠죠. 그러니 그 서로 다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베어리어블 X를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해서 어떤 통일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의 베어리어블 이름을 우리가 Z, 캐피탈 레터 Z로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탠더다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요 베어리어블 X를 N쪽 또는 오른쪽으로 트랜스레이션해서 요 민 뮤 값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리존탈 X 스케일을 스트레치 또는 컴프레스 해가지고 요거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데 민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 즉 베어리언스가 1 스퀘어가 된다는 이거죠. 그러면은 요 X 베어리어블의 X와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이게 뮤만큼 트랜스레이션 됐으니까 호리존탈 축에서 뮤가 제로가 됐으니 X와는 X1 빼기 뮤가 될 거고, 그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만들어야 되니 이거를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는 X2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이런 식으로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Z는 X에서 뮤를 빼서 시그마로 나눈다. 이게 우리 스탠더다이제이션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B급진 부분의 넓이는 전체 1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나 또는 이 N쪽의 X 베어리어블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요 쉐이드한 부분의 비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요거가 요거의 닮음꼴이라는 얘기예요. 닮음. 그러니 요거의 에어리어를 구하나 요거의 에어리어를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P X1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X2 마이너스 뮤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 요 프로버빌리티나 요 프로버빌리티가 똑같다는 얘기고, 요거는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인티그럴 x1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로부터 x2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까지 fx dx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fx는 요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의 식이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민이 제로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니 y equals fx equals 여기에서 요 시그마가 1이 됐으니까 1 오버 루트 2파이 타임스 e to the power of 여기서 시그마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스퀘어드 이런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의 식이 되는 거죠. 조금 간단해졌죠? 그러면 요 fx를 여기 갖다 넣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스탠더다이제이션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Z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은 요거의 에어리어가 나오고 그게 바로 프로버빌리티 두 지점 사이의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통계학자들이 요런 인티그레이션 하는 번거로움도 여러분들한테 덜어주기 위해서 요 인티그레이션 한 결과, 즉 어느 두 지점 사이에 인티그레이션 한 결과를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그래픽 디스플레이 캘큘레이터나 또는 책 뒤에 부록표로 그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인티그레이션은 할 필요가 없이 요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어떠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어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어리어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어요. 그럼 그거의 노멀 커브, 즉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거의 미니 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니 요 점에서 요 포인트 오브 인프렉션 점까지의 거리가 시그마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베어리어블 x에서 어떠한 한 개의 베어리어블을 꺼냈을 때 그게 a에서 b까지 있을 프로버빌리티, 즉 a가 여기라고 합시다. 또 b가 여기라고 합시다. 요거 사이의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이기 때문에 그 밑에 넓이, 에어리어가 바로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데피니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서 얘기했죠. 자, 그럼 이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해 보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캘큘레이터를 쓸 수 있는 학생 같으면은 이거를 바로 그래픽 캘큘레이터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P, A, X, B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래픽 캘큘레이터는 TI-84라는 캘큘레이터예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예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우선 디스트리뷰션 키를 누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노멀 CDF를 골라요. 노멀 CDF. 네, 그거를 누르고 나서 거기에 요 로어 바운드 A 값을 넣고 어퍼 바운드 B 값을 넣고 그 다음에는 요 파라메타 미와 시그마 넣고 나서 리턴을 시키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래서 그래픽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픽 캘큘레이터를 쓸 수 없는 학생, 그런 시험 과정이 있죠. 노GDC. 그런 학생들은 뒤 책 부록표에 있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베어리어블 x를 스탠더다이제이션 해서 Z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노멀 커브가 나올 거고요. 민이 제로가 될 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고요. 이런 데서 A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은 A는 A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이렇게 스탠더다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B는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해서 요 쉐이드 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즉 P A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Z B O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 뒤에 부록표에서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는 Z 0에서 1까지인데 요 값을 우선 계산한 다음에 요게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죠. 그럼 요 넓이를 우선 책표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PZ가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인데 요게 책 부록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읽은 다음에 여기서 요 넓이만큼을 빼면 되겠죠. 요게 A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인데, 근데 요 책 부록표에 있는 Z 값은 다 포지티브 값만 있어요. 0부터 시작해서 포지티브 값만 있으니까 요거를 시머트리를 이용해서 요 값을과 똑같아요. 요 값이. 그러니 요거는 요거의 오퍼지션이 마이너스 A 더하기 뮤 오버 시그마겠죠. 그러니 요 넓이나 요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요 넓이를 여기서 빼주면 돼요. 그럼 요 넓이라는 건 전체 프로버빌리티 1에서 P 요 값의 n쪽 부분 마이너스 A 플러스 뮤 오버 시그마, 요거는 부록표에 부록표에 나와 있으니까 요 값은, 그래서 요거 값을 1에서 뺀 전체 값을 여기서 빼면은 요 쉐이드된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제 연습은 우리 문제풀이 영상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버스 노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버스 노멀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 4번에서 얘기했던 프로버빌리티 구하는 거와 반대 과정이에요. 즉 어떤 베어리어블 x의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졌을 때 그거가 나오기 위한 x 값을 구하는 거죠. 즉 여기에 컨티뉴어스한 베어리어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어요. 이러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뮤와 시그마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뮤고 이게 시그마예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요거의 프로버빌리티, 즉 요 사이의 넓이가 이게 K라고 주어졌어요.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예에서 이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0.95라고 합시다. A에서 B까지에 있을 프로버빌리티가 95%예요. 그리고 요 A까지의 프로버빌리티가 알파,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해볼까요? 2%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한 AB 값이 뭔가를 구하는 거죠. 지금 AB 값은 뭔지 모르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즉 주어진 프로버빌리티를 만족시키는 AB 값을 구하라는 거가 인버스 노멀 문제죠.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GDC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서 그걸 누르면 여러 가지 키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인버스 노멀이라는 키가 나와요. 인버스 노멀. 선생님 TI-84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눌러서 여기에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B까지의 프로버빌리티가 N쪽에 아주 네거티브 인피니티로부터 B까지의 프로버빌리티는 0.95에다 0.01을 더해야 되죠. 즉 K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에 0.95 더하기 0.02 0.97을 넣고 알고 있는 뮤와 알파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 B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버스 노멀, 그 다음에 알파의 N쪽의 넓이가 0.02 프로버빌리티죠. 즉 알파 값을 넣고 그 다음 뮤와 알파 값을 넣고 리턴 시키면은 어느 값이 나올 건데 그게 B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 GDC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DC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 같으면 이거를 스탠더다이제이션 해야 되겠죠. X를 스탠더다이제이션 Z로 해서 이런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커브가 나올 거고, 요게 제로가 될 거고, 요게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요 A에 해당하는 요 값이 스탠더다이제이션 돼서 A 마이너스 뮤 디바이디드 바이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값이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가 될 거고, 요 쉐이드 된 부분의 넓이가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주어진 프로버빌리티가 여기 주어졌죠. 여기 아까 K라고 주어졌고 여기 알파 요 넓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P Z가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이렇게 되게 하는 값이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요 값 N쪽에 있는 프로버빌리티 이게 K 더하기 알파죠. 우리 예에서는 이게 0.97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뒤 표에서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하는 가운데 있는 값
여기에서 0.97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0.97을 찾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z 값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이거가 probability 0.97에 해당하는 z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면 b equals 얼마 해서 요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요 a 값을 찾기 위해서 p z가 a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요거 한 값이 a 값이 요게 알파 값이 될 건데, 요거는 네거티브니까 0 아래에 있어서 네거티브니까 있을 리가 없고 표에, 그러니 요거는 전체 프로버빌리티의 합 1에서 요거의 오퍼지트를 계산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p z가 요거의 오퍼지트 마이너스 a 더하기 뮤 오버 시그마, 요 한 값을 빼주면은 요거와 오퍼짓인 오른쪽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넓이가 요 알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p z가 마이너스 a 더하기 뮤 오버 시그마 값은 이거는 1 빼기 알파가 될 거고, 요게 프로버빌리티의 값이니 우리 예에서는 요게 얼마예요? 알파가 아까 0.0이라고 그랬으니까 0.98이 되겠네요. 0.98 프로버빌리티가 0.98에 해당하는 z 값을 읽으면은 그거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뮤 오버 시그마 값이 프로버빌리티 0.98에 해당하는 z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a 값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GDC가 없는 학생은 뒤에 스탠다드 노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배웠던 이론 지식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영상에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